안녕하세요. 네. 너무 떨리는데요.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네,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이 이름 석자 빼고 집안, 학벌, 직업 다 속여서 결혼을 했고요.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거짓말로 계속 이어져서 대화도 하기 싫고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본인이 하지도 않은 것을 소설 쓰듯이 이야기하고 허언증 걸린 사람처럼 자기가 거짓말한 것도 기억을 못하고 정신이 붕 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부부 상담도 여러 번 해봤지만 본인이 바꿀 의지가 없어서 변하지 않을 거라고 들었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5살이라 이혼도 못하겠고 불대에서 불법을 공부해 보니 내가 남편을 이해하는 게 다 같이 편히 살 길이구나 생각은 드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게 들킬 때마다 화가 나는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문을 하나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정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잘 꾸리고 살고 싶습니다. 제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잡아주세요. 네. 어려움에 처했군요. 근데 자기 얘기를 들으면 그 옛날 사람, 한 50년이나 100년 전에 자기 얘기 들으면 참 착한 여자다.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이쁜 여자가 있노?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애를 돌보겠다고 하니. 근데 요즘 사람이 들으면 어떡할까? 자기 얘기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요. 이게 사실이라면 저 바보 같은 여자 아니야? 저 요새 여자가 어디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이렇게 하기가 십상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두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말하듯이 좀 모자라거나 바보 같거나 안 그러면 어떤 뭐에 쇠뇌되어 있거나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주 보살이거나 이렇게 사기치는 남자도 다 포용하고 살아가는 아주 큰 대인이 될 그릇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모 같은 그런 여성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도 못하고 막 화내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제가 불대를 공부하면서 약간 보살 쪽으로 가봐야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가보자 이렇게 불대에서 이해를 하고 그런 이제 직무질서리랑 부처님 법을 배우다 보니까 자꾸 이해, 사랑 이쪽으로 자꾸 제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해서 우리 가족을 좀 잘 지켜보자 이렇게 제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네. 굉장합니다. 저보다 낫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내 법문 듣고 그런 식으로 갔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 사람들이 들을 때는 종교의 귀에서 사람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요즘 사람이 들으면 법륜 스님이 저 사기꾼 여성을 저렇게 세뇌시켜 가지고 저런 식으로 가르쳐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내가 오해받기가 십상이다. 자기처럼 그렇게 되면 자기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여성들한테 맨날 여자는 수이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지금 엄청난 비난을 받는 거예요. 자기 같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 좀 모자라나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이 들다가 아이고 저게 나보다도 더한 대인이가 큰 그릇인가? 이런 생각도 들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가지 자기 말이 사실이라면 자기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 모자라는 여자예요.
그렇게 맨날 거짓말만 입에 달고 사는 그런 남자하고는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애기 데리고 그냥 혼자 살아도 좋고, 혼자 살다 보면 딴 남자 있으면 또 재혼해서 살아도 좋고, 요즘은 그 흉이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 그게 정상이다. 근데 자기가 그런 정상의 길을 안 가고 자기 말대로 순전히 사기꾼이고 입에 말만 나오면 다 거짓말쟁이고 이런다 하면서 산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좀 의심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약간 정신질환 아닌가? 남편이 실제로 그렇게 다 거짓말쟁이고 다 사기치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약간 뭔가 머리가 모자라거나 정신 이상이 있어서 남편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점검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가 있어서 남편이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게 아니고 실제로 요즘 같은 세상에 남자가 그렇다 그러면 자기는 더 이상 어떤 종교나 이런 데 세뇌되지 말고 자기 정신 딱 차려서 자기 인생의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는 뭘 해야 되느냐? 병원에 가서 한번 검진을 받아봐야 돼. 알았죠? 제가 이런데 내 정신이 온전한 겁니까? 지금 아니면 내 정신은 온전한데 이 남자가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이 환영이란 게 있거든요. 자기 눈에 그래 보이고 자기 귀에 들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환영을 갖고 있다면 본인은 환영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마치 꿈속에서 강도가 나타나면 옆에 있는 사람, 깨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제 잠꼬대한다 이러지만 본인은 진짜 강도인 줄 알지 꿈에서 깨기 전에는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꿈꾸듯이 자기가 어떤 사로잡힌 어떤 환영을 갖고 있는지, 자기가 정신 똑바른지 이걸 먼저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정신이 똑바르다 이렇게 검증이 되면 다행이고, 자기 좀 정신에 문제가 있다면 자기 뭐부터 받아야 된다, 남편 논하지 말고 자기 정신 차리기, 이 치료부터 먼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치료를 받으면 이제 남편이 이제 그래도 문제 있는 게 있고, 이제 내가 알고 있던 것 중에 내가 잘못 본 것도 있고 이런 이제 구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선택을 하면 돼요. 자기가 근데 문제가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자기는 이제 이런 남자하고, 남자가 정말 그렇다면 그런 남자하고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수녀님들을 보면 결혼도 안 하고도, 자기는 결혼 안 하고도 남의 애 낳아가 버린 사람들 다 보살피고 과원 운영하는 분 계시잖아, 그죠? 또 자기는 가족을 떠나 살면서도 이 나환자들 이렇게 돌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은 이해관계를 안 따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버려진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보살 마음을 내서, 그래 이런 남자 입만 열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남자를 이 세상 누가 좋아하겠느냐. 그래도 그 어머니는 어때요?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어떤 여자가 좀 돌봐줬으면 할 거 아니겠어요. 다 여자들이 영악해가 버리고 가면 그런 사람은 장가도 못 가고 세상 생활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의 마음을 내서, 그래 좋은 남자야 딴 여자들이 같이 살면 되고, 이런 남자 이런 인간을 누가 데리고 살겠노, 내가 포용해주고 살자 이렇게 큰 마음을 딱 내서 같이 사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인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불교대학 듣고 대인의 마음을 한번 내볼까 이렇게 마음을 냈다니까
저는 뭐 대인의 마음을 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법륜 스님 말에 세뇌가 돼가 여자가 자기 권리도 못 찾고 저렇게 산다 이렇게 이제 욕을 얻어먹길 확률이 더 높아요. 자기는 이제 어느 쪽으로 갈래요? 정신 바짝 차려가 좀 영악하게 자, 제 밥그릇은 내가 찾아 먹는다. 이런 남자하고 내가 살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가든지 미련 갖지 말고. 근데 이런 남자 누가 돌보겠나? 내라도 돌봐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남자가 거짓말한다 이런 걸 문제 삼으면 안 돼. 거짓말하는 이 남자를 내가 포용하기로 이미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냥 영어한다 이렇게 생각해. 그 말에 신경을 쓰지 말고 남자가 뭐 내일 오겠다 모레 오겠다 해도 뭐 그러려니 그냥 이렇게 그걸 갖다 참말이다 거짓말 이 사람에게는 자, 그 사람 말을 참말이다 거짓말 이렇게 논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든지 살려면 그런 걸 따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안 살겠다 결론 내려가 안녕히 계시오 하고 막 미련 딱 끊고 혼자 살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의 그런 이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개가 짖는 소리처럼 이렇게 받아들여라. 그러면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직장은 다녀요 남편이? 네, 근데 계속 막 옮겨요. 지금 3개월 됐는데 또 저한테 한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딴 데 그래 딴 데로 옮기는데 그래 월급은 받아요? 받았다가 또 좀 그랬다가 그래 주긴 줘. 줘요 생활비를? 주기는 주는데 막 근데 자기가 지금 직장 나가요? 저는 아기 때문에 아기 지금 돌보고 있어가지고요. 그럼 남편이 어쨌든 남편의 시댁에 살림이 있어가 집은 어떻게? 월세요, 전세요, 조그만 하지만은 개인 집이요. 대출 다 대출 받아서 어쨌든 집으로 살아요. 대출 받아서 지금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출 금액을 누가 갚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같이 일하면서 했는데요. 신랑이 신용불량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사인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출금을 누가 갚아요? 지금 현재는 아기 때문에 못하는 동안은 같이 제가 대출을 많이 했어요. 지금. 아니 그렇게 그 대출 이자를 누가 갚느냐고. 계속 이자가 불어나면서 신랑이 그래도 갖다가 주는 걸로. 집은 어쨌든 남편이 신용불량자라서 자기 이름으로 샀으니까 네. 집은 자기 이름으로 돼 있겠네요. 네. 오, 그거 다행이에요. 근데 다 은행 빚이에요. 은행 빚이면 어때 뭐. 그래 털어봤자 손해 날 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남편이 조금씩 갚아 나간다고 하니 다행이네. 근데 저는 대화할 때 뭐를 물어보기도 싫고요. 애기한테는 좀 행복한 부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사소한 거를 묻는 것조차도 이제는 어차피 뭐 거짓말할 건데 물어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맴 도는 거예요. 근데 애기는 거짓말인 줄 알까 모를까? 애기는 모르겠어요. 어? 애기요? 애기도 옆에서 듣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그래 거짓말인 줄 알까 모를까? 모르죠. 그래. 그럼 애기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엄마가 남편이 뭐라고 하면 화를 내면 애기한테 영향이 있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둘이서 막 거짓말이라도 재미있게 하고 있으면 애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둘이 뭐 서로 사랑해서 얘기하는 줄 알지. 근데 예를 들면요, 신랑한테 이제 제가 가볍게 그냥 가볍게 살자, 즐겁게 애기도 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저녁에 오면 오늘은 점심 맛있는 거 뭐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감자탕을 먹었대요.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맛있었어? 이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통장을 보면 짜장면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무슨 말 물어보는 것도
대화도 하기 싫고 그런 가볍게 생각했던 말들조차도 하기가 싫은 마음이 올라올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정신질환이야. 남편 문제가 아니고. 그뭐 감자탕 먹었 먹었다든 짜장면 먹었다든 그런 거는 거짓말이니 참말이니 이렇게 안 따져요. 남편은 그냥 입에 나온 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 감자탕 그 짜장면 먹고 감자탕 먹었다거든, 감자탕 먹고 짜장면 먹었다거든, 그런 거를 다 거짓말이라고 따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거 하등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하지 않는 그런 일에 자기가 지금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다 아니 그래 그 작은 거 어떤 큰 거든 이 작은 거 이거는 지금 예를 들은 건 아무 상관이 없는 일, 그걸 문제 삼으면 자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거짓말인데도요. 그 거짓말 아니야. 그냥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말한 거지. 아, 너 오늘 뭐 소풍 간다더니 너 어디 갔니? 그러면 뭐 경복궁 간 거를 뭐 창경궁 갔다. 그러면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네 조사해보니까 경복궁 안 가고 창경궁 갔대. 그럼 그건 자기가 문제지. 그럼 어차피 학교 한 번 갔다 왔는데 장경 궁을 갔든 경복궁을 갔든 다 궁 비슷한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고 짜장면이든 감자탕이든 같은 음식인데 음식 먹었구나 이래 생각하면 되지. 근데 공부할 때는 불때에서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건 거짓말에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되지. 그런 거는 거짓말 축에 안 들어가. 그러면 그냥 그런 거는 가볍게 신경 안 쓰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보니 자기가 좀 고지식하고 이렇게 신경 과민이 그런 건 아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또 뭐 또 얘기해봐요. 이제 얘기 자꾸 하니까 남자가 처음에는 뭐 엄청나게 문제인 것 같더니 뭐 아니면 생활비도 가볍게 주고 대화조차도 생활비도 그것 때문에 주고 그다음에 뭐 이자도 좀 내고 그다음에 또 뭐 먹었나 하니까 뭐 짜장면 먹고 감자탕 먹었다 이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는 남자예요. 얘기할수록 남자가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한 번은 신혼 초에 새 차를 사고 싶다 그래서 네. 저한테 이제 신용불량자니까 제 사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네. 중고차 사라고 새 차가 우리한테 왜 필요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절반은 작은아버지가 대준다고 했고 모자라면은 주말에 알바라도 뛰어갖고 다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갖고 제가 사인을 안 해주고 싶었는데 해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2년 반이 지나서 알았는데 작은아버지가 사장님이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걸 보내준 적도 없었고, 그리고 어디서 빌렸는지, 빚이 생겼는지, 현금 서비스 카드로 300을 한꺼번에 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 처음 신혼초에 때 그것 때문에 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거짓말 안 하는 것보다는 나쁜데 그것도 뭐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내가 볼 땐 그런 거 부부가 같이 사는데 안 살라면 몰라도 살라면 그런 거는 별로 중요 아니에요. 내가 왜 사나 저 바보냐 이래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뭐 그 남자 그래 나쁘지는 않네. 또 얘기해봐요. 그리고 얼마나 나쁜지. 월급을 안 주고 갑자기 월급을 회사에서 안 준다 그래서 저는 회사 사정이 좀 어려운가 보다 하고 기다렸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달을 대출을 받아서 떼어놓고 그 다음 달에 또 달라고 했는데 월급이 이제 자꾸 15일씩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제가 떼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줄여서 이제 형편에 따라 쓰고 있는데 그 회사가 자꾸 어렵다고 15일 있다 주고 한 달 넘어서 주고 막 이러다가 자기도 이제 줬는지 안 줬는지도 헷갈려가지고 줬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다 캡처해가지고 보냈는데 나중에 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준 거 맞는데 뭘 줬대 이랬더니
나중에 자기가 받아다 준대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꾸 뭐에 홀린 사람처럼 핸드폰을 자꾸 새벽 아침에도 보고 막 계속 봤더니 주식을 하면서 안 한다고 해서 그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형 거 봐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제가 이제 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해갖고 알아봤더니 주식을 몰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월급 가지고. 근데 저한테는 회사에서 돈을 안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것부터 해서 거짓말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죠. 맞아요. 거짓말은 맞는데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월급 갖고 주식 한다 하면 마누라가 허용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여보 내가 주식하고 싶은데 요새 주식 많이 오르는데 월급 갖고 너 좀 전략하고 내가 이걸로 주식 투자해가 내 벌어 볼 테니까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러면 자기가 하라 그럴까 안 하라 그럴까. 그래. 안 하라 그러니까 그걸 자기는 하고 싶고 그러니까 땡겨 쓸 수밖에 없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 거짓말은 그 남자만 문제가 아니고 자기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반대하고 이러니까 남편이 딱 보니 이건 틀림없이 부인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거짓말 둘러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 한 건 나쁜 건 맞아요. 그런데 아내가 반대해도 막 고집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 남자가 심성이 약한 거예요. 거짓말할 필요가 뭐 있어 보통 남자 뭐. 지 하고 싶은데 그냥 해버리지. 근데 그건 그래도 부인 고려해가 거짓말이라도 해가 의에 둘러 세워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숨어서 그래 하잖아. 그거 지 맘대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착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내 없는데 나를 욕하는 사람은 내 있는 면전에서 욕하는 사람보다 훨씬 마음이 약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못됐으면 뭐 면전에서 그냥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이 좀 괜찮은 면도 있고 약한 면도 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 여자가 왜 저 살까? 아니 어떻게 그런 데 사나 했는데 얘기를 자꾸 해보니까네 남자 뭐 괜찮네 아직은. 자기가 살려면 그런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남자하고 살아라는 얘기를 또 잘못 듣지 말고 스님 말이 이 남자하고 살아라는 걸로 자꾸 자기 귀에 불교대학 다니면서 들렸다는 거는 자기가 아직도 이 남자한테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귀에 자꾸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면 그런 건 시비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안 살려면 그런 걸 시비해가 안 사는 게 낫고 살려면 그건 하등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식을 뭐 어디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막 몇 억을 부도낸 인간도 정문적설에 보면 천진데 월급 그거 좀 가져가서 한 달 좀 한 거 그거는 양호한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람 피고도 막 끄떡없이 거짓말하는 인간도 있는데 뭐 감자탕 먹고 짜장면 먹고 감자탕 먹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이렇게 꼬치꼬치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런 자기 눈에 비친 남자는 순 거짓말쟁이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남자를 내놓고 보면 큰 문제 없는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꼼짝도 못하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나 하고 살랑살랑 이렇게 하지. 또 더 얘기해봐요. 또 어떤 나쁜 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들은 걸로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물론 안 하면 좋지만은 못 살 정도의 문제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랑 사업한다고 저 몰래요. 직장을 퇴직하고 준비하다가 제가 형님이랑 통화를 해서 알게 됐는데 이제 형님한테 얘기 다 들었다. 왜 나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큰 일을 벌리려고 하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끝까지. 그래서 형님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진짜 아니야? 이래서 저는 또 형님이 잘못 알았나? 이랬어요. 그래서
눈 크게 뜨고 정말 자기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래갖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 오빠 믿을게 이러고는 이제 넘어갔는데 나중에 다 사무실까지 다 알아보고 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걸린 거예요. 보니까 둘이가 어떻게 사나 했더니 배짱이 그래 없어. 부인을 겁내 자기 도망갈까 봐 겁나는지 그걸 뭐 때문에 그래 거짓말을 할까? 그게 저도 몰랐는데 저한테 어머니가 엄마 아빠 이혼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근데 어머니가 이제 중학교 사춘기 때 이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랬다가 다시 또 막 거짓말을 계속 여러 가지 했어요. 처음에 결혼 전에는 사업한다고 엄마 아버지가 큰 식당을 하신다 그랬고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는 돌아가셨대요. 이제 나한테 왜 거짓말 했냐 그랬더니 결혼식 일주일 전에 이제 그 아가씨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혼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식당 크게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이혼해서 자기 초등학교 때 이혼했고 오빠가 중학교 때 사춘기 때 이혼을 해서 좀 힘들었을 거라고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혼 초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병원에 정신과에 한번 신랑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사춘기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힘들었겠네요. 이 얘기를 첫 마디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가고 이제 사정이 안 좋아서 못 갔는데 이혼을 해서 좀 마음이 좀 불안해서 저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아요 그거는. 근데 어릴 때 엄마가 자기 곁을 떠났기 때문에 바로 자기 같은 착한 여자를 만나서 좋기는 한데 자기 상태를 다 까발리면 이 여자가 분명히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불안하게 자꾸 변명을 하고 거짓말하다 보니 이제 아마 거짓말이 일상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뭐 보살도 아니고 내가 대인도 아니고 이렇게 맨날 신뢰를 주지 못하고 거짓말만 이런 남자하고 내가 어떻게 살겠냐. 막 그만두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만두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남자가 자기 신분을 다 까발리면 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어떤 여자도 같이 안 살려고 할 거니까 그래서 자꾸 변명하다 보니 거짓말쟁이가 됐다. 이제 이 사람 말을 문제 삼지 말자. 왜? 자꾸 따지면 계속 거짓말 할 거니까 안 물으면 거짓말 안 하거든요. 안 물으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뭐 가만 보니까 남한테 사기쳐가지고 뭐 감옥 갈 일, 남을 두드려 패가 폭행으로 감옥 갈 일, 뭐 나한테 술 먹고 와가 행패를 피우고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그런 거는 안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낳아놓으면 지 알아서 여기 가서 일하든 저기 가서 일하든 직장을 12번 옮기든 뭐 어쨌든 돈을 조금 벌어서 생활은 된다. 그럼 아기 킬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아기 크면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이나 어디 보내고 내가 직장 구해가 내 먹을 건 내가 한다. 이 남자는 뭐 내 돈까지 뺏어갈 정도의 악한 남자는 아니다. 마음이 약해가 저래 거짓말하고 돌아다니지. 뭐 그래 살아보자. 살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이혼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더 이상 따지지 마라.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 심리 불안에서 일어나는 증상이니까 사람이 보니까 뭐 비교적 착한 편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 그것도 다 마음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미련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사는데 이제 기도문은 무슨 말을 하든 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남편이 삐져가 자기하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거짓말 안 하잖아. 그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거짓말이라도 하는 게 나아요. 둘 다 싫으네요.
둘 다 싫은데 뭐 그러면 안 살아야지 뭐. 살려면 그렇게 무슨 말이든지 그래도 어쨌든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종알종알 하는 게 나아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나아요. 벙어리가 나요. 그래도 그래도 말하는 게 나아요. 말하는 게 나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 말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이렇게 자꾸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럼 무슨 말을 하든 그 신경 안 써요. 그리고 그 자꾸 옳으니 그러니 따지지 말고 같이 살려면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살아라가 아니고 사는 하는 그렇게 해야 자기가 뭐 한다?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을 하든 말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낫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 얘기는 오래 들어봐야 돼요. 근데 자기 얘기 들어도 이런데 남편 얘기 들어보면 또 지도 할 말이 있겠죠. 남자도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자세히 못 들었는데, 예. 네, 저는 그냥 묻지 말고 놔두고 그러려니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뭐 못 살겠. 못살겠거든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하세요. 네, 애기 크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애기 어려도 뭐 도저히 못 살겠으면 사람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